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이 2세 연상의 두산그룹 5세 박상효와 열애설에 휩싸이며 화제입니다. 9일 디스패치는 이강인이 박진원 두산바켓 코리아 부회장의 딸 박상효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진원 부회장은 박용성 두산그룹 7대 회장의 장남으로 박 부회장의 딸인 박상효는 두산그룹 5세인 셈인데요. 매체는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다정하게 어깨를 감싼 채 거리를 걷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여느 커플들과 같이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즐겼다며 지난 6월 이강인이 두산 홈 유니폼을 입고 친누나 박상효와 함께 잠실 야구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강인의 친누나가 파리의 한인 모임에서 박상효를 알게 돼 친해지면서 누나를 통해 올해 초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효는 현재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강인은 프랑스 명문구단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박상효의 지인은 매체의 여느 커플 데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맛집을 다니고 경기를 직관하고 커플 아이템으로 애정을 드러낸다고 귀띔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절친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식 커플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발렌시아 유스 출신인 파블로 고살베스, 세사르 바나클로이 등이 박상효의 SNS를 팔로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최근 SNS에 올렸던 게시물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7월 유럽의 한 해변에서 찍은 일상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이강인은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어 커플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 핸드백이 배경에 함께 찍혀 열애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블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B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지금까지 프리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인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적응을 마쳤다. 그는 톱플레이어다. 라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PSG 리포트처럼 이강인의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할 이유는 충분한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했으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 및 부상 등으로 주전 경쟁에 집중하지 못했고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즌에는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팀에 머무르며 온전히 주전 경쟁에 모든 걸 쏟을 수 있습니다.